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작은 변수에도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대선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을 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는데 아무래도 이 여론조사 결과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에 나온 결과여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보면요, 지지율이 이렇게 출렁일 때 보면은 한 적정 분열할 때, 내부 분열할 때가 가장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라는 악재라든지 이런 게 웬만큼 터져도 별로 지지율에는 변화가 없는데 내부적인 분열, 내부에서 권력 다툼을 하면은 바로 지도에 악영향을 주거든요. 과거에 이재명 후보나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뭐 욕설 파문이라든지 기차에 발 올리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별로 지지율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가 과거에 당대표가 화가 나서 뭐 백팩 메고 지방으로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사보타지, 내부 분열. 그때는 뚝뚝뚝 떨어집니다, 지지율이. 그래서 대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내부 분열입니다. 이런 단일화 논의도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중도층이 불안감을 느끼고 일부 상대적으로 이탈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파워게임, 분열로 인한 중도층들의 서서히 이탈 현상이 다시 초박빙. 심지어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벌써 오늘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아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주의 깊게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아마. 내부 갈등으로 인한 중도층 이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중도층 외에도 지금 전통적 야권 지지층 결집이 여권의 전통적 지지층보다 결집이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권 지지층이 결집을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그 야권의 지지층이 본산인 안방인 호남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 민주당의 안방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부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아다시피 이준석 대표라든지 윤석열 후보라든지 집중적으로 호남에 지금 막 공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는 대형 쇼핑몰 문제란 큰 폭탄 을 던지고 그다음에 또 전남 지역에서는 흑산 공항 공약 우리가 해내겠다라고 또 공약으로 흔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좀 먹혀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흑산도까지 지금 배 타고 차를 싣고 유세차를 싣고 들어갔습니다. 마치 무슨 인천 상륙작전처럼 상당히 맹렬히 파고들면서 지지율 목표 득표율도 지금 20%, 25, 30% 올려서 맹포화력 지금 가하고 있거든요. 서진 전략을 국민의힘이 서진전략이 상당히 좀 먹히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사이에 보니까 조금 다시 호남이 민주당 쪽으로 뭉치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호남이 흔들릴 핵심은 20, 30대라고 봅니다. 호남에 있는 20, 30대들이 정치 성향이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히 결정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이 호남에 있는 20, 30대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호남의 판세가 저는 앞으로 판가름 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통적 야권 지지층, 뭐 영남 이런 부분에서 왜 결집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키아는 최근 엊그제인가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거의 30% 안팎으로 나오고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0%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지역 아성 텃밭에서 자기 후보에 대해서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대부분의 중도층이라고 역시 이제 보는 건데 모든 게 기승전 중도라고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은 7일 전쟁으로 할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앞으로 남은 일주일 이내에 대선으로 일주일 이내에 중도층이 막판 표심을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지금 초접전 양상이다 보니까
또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안철수 후보의 몸값이라고 할까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연대 손짓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안철수의 몸값이 17%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예. 요즘에 다시 또 쭉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막다른 사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 떨어지고 본인의 단일화 제안도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예. 막다른 골목에 벼랑 끝에 몰리자마자 어떻게 보면 땅에 있는 돌을 하나 집어든 격이거든요. 그래서 예. 단일화 철회하고 할템을 해보자라고 치고 나가니까 국민힘은 당황하게 되는 거고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맞물려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비슷하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안철수의 주가가 그냥 껑충 뛴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오늘 상황으로 보면 벌써 이번 대선은 안철수가 모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저는 아마 오늘 TV 토론에서 예. 아마 안철수의 주가를 스스로 상종가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고강도의 발언을 쏟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특히 전망하시는군요. 윤석열 후보에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어떤 단일화의 운신의 폭을 극대화하는 게 바로 오늘 저녁에 TV 토론이라고 봅니다. 예. 자, 한편 어제 민주당이 이제 다당제로 가기 위한 예. 이제 선거제도 개혁, 연합 정치를 제안을 했는데 네. 러브콜을 받았던 뭐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다 약간 반응이 시큰둥하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민주당이 늘 공약으로 내걸었던 건데 지켜오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좀 민주당이 잘하면 될 거다. 선거와 이제 연관시키지 마라. 이렇게 대답을 했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네. 좀 약간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큰 선거 직전에 공약이나 정책을 내놓으면 그 신뢰성을 의문을 갖는 건 너무 당연하죠. 예. 특히 권력 구조 개편이라든지 정치 개혁이라든지 아주 거창한 공약을 내밀면 그걸 고지고대로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신뢰성을 얼마나 민주당이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예. 개별적으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의 개별적인 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야 될 겁니다. 그런데 두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겉으로는 냉랭하게 반응을 했지만 예. 속으로는 혹시나 하고 나름대로 저는 기대를 할 거라고 봐요. 특히 다당제에 대한 매력이 있는 거죠. 예. 지금 대선 끝나면 우리는 오갈 데가 없는 신세인데 다당제를 보장해 주겠다? 그럼 당장 지방선거가 있고 이후에 또 총선이 있는데 우리들이 활로가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솔깃하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지금 화면에 나온 언론의 보도 내용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DJP 연합대 보면요. 네. 20여 개의 항목에 같아서 상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문서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이 야권 후보들에게 구체적으로 확신을 주면 약속을 지키겠다는 확신을 준다면 상당히 좀 연대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중도층을 향한 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우리는 이렇다. 정권을 잡더라도 독식하지 않고 함께 가겠다라는 대국민들의 메시지의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수겹장이죠. 국민들 향해서 우리는 통합하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예. 후보들에게는 야 우리 실질 당신들 미래 보장하겠습니다. 라는 카드를 던진 거죠. 근데 이 카드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을 만한 카드를 제시한다면 네. 저는 국민들의 지지도도 어느 정도 없고 또 안철수나 심상정의 표도 혹은 연대도 얻을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예. 그런 좋은 카드를 지금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두 후보 모두 민주당이 좀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막판에 워낙 지금 변수로 꼽히고 있다 보니까 단일화 관련해서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이 단일화 효과를 좀 극대화하려면 28일에 이제 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되는데 예. 그 전에 좀 어떻게든 단판을 지어야 할 텐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사이에 어떤 접전을 찾지 않을까. 지금 두 후보가 주말에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시간상 만약에 그 두 후보가 만나게 된다면 시간상 이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여론조사식 단일화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표용지 나오기 전에 그리고 여론조사 공표 기간 전에 예. 뭔가 두 후보 간의 단판이 이루어져야 단일화 이루어져야 됐나.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봐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번 대선은 과거와는 달리 온 국민이 이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을 분들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예. 솔직히 3월 9일 직전에 전날 단일화 내지 연대만 선언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극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주장해온 게 단일화 시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아. 예, 단일화 어떻게 하느냐 방법. 예. 방법이다. 방법론으로 함께 그러니까 권력을 나눠갖기 위해서 혹은 당권을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단일화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한다라는 진정성이 국민들한테 보인다면 예. 보여준다면 저는 뭐 전날이라도 그 효과는 엄청나 오히려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전혀 지금 말하는 게 행동하는 거 보면 네. 단일화 시점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TV 토론에서 전혀 단일화 시점은 언급하지 않을 뿐더러 예. 단일화를 하지 않고 완주를 할 것처럼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야 협상률 극대화하니까요. 근데 저는 단일화 전날 만약 연대 선언한다면 그 효과는 오히려 훨씬 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지금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완주 의지를 나타냈고 예. 그다음에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예. 공은 윤석열 후보에게 넘어간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어떤 카드를 꺼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생각은 섣불리 국민힘과 단일화해서 그 속으로 잘못 들어갔다가는 총리도 못하고 왜냐하면 민주당 만약에 당신이 하면 우리가 본회의 부결을 시키겠다라고 벼르고 있거든요. 예. 다수당이기 때문에. 예. 총리도 못하고 장관 두세 개 없고 완전히 고사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완주해서 미래를 도모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은 그 걱정, 불안을 안철수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확실한 걸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미래 정책 대선 끝나고 총리라든지 무슨 장관 몇 자리 이건 통합정부 이걸 떠나서 예. 지방선거까지 해서 당신들이 갈 수 있는 분명하게 지분 혹은 활로를 보장하겠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쉽게 믿겠습니까? 안철수 잘 안 믿죠? 그러니까 후보끼리 만나서 그게 이제 마지막 윤석열의 정치력, 예.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죠. 확실하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 예, 그거 한 번의 기회는 저는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올 거라고 진정성과 봅니다. 신뢰를 좀 보여줘야 한다. 예, 단판 제대로 미래 보장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TV 토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예. 대선 후보 4인의 두 번째 법정 TV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분야는 정치 외교 분야인데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토론 변수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저는 의외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 보니까 어제 오늘 사이에 폭격하고 한 침공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실말로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두 후보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는 게 공약이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네. 다른 민생 공약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오늘 틀림없이 TV 토론에서 자 평화냐 안보냐 라는 두 갈래를 놓고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럼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중도층은 어느 쪽에 대해서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도층이 흔들릴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면 예. 지금 이미 전쟁이 터져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비교적 안보론을 얘기하는 것이 저는 여야 후보 모두에게 더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평상시에는 평화 유지론이 중요하지만 예. 전쟁이 벌써 이웃나라 4강 중에 한 나라에서 전쟁이 터져서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수든 진보 후보든 간에 국가 안보를 강조하는 것이 표심에 중도층의 표를 얻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화 유지론을 강조해온 이재명 후보가 예. 어떤 식으로 저는 답변할지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는 보나마나 안보를 강화하고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는 얘기를 아주 강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럴 때 이재명 후보 과연 평화만 유지하게 될지 아니면 안보 국방론까지 병행론을 얘기할지가 저는 중도층 표심을 흔드는데 상당히 보이지 않게 영향이 저는 클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변수가 갑자기 돌출한 거죠. 대선 직전에.
안보를 강조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선거가 다가올수록 후보 간의 가족 의혹 공세도 이제 격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김건희 씨의 작전주 투자 의혹이 네. 계속해서 추가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을 했으니까 계좌를 공개하라 예.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손해를 봤는데 이게 왜 주가 조작이냐 이런 예.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복잡하고 미묘해서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판단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예. 지지율에 영향 크게 미치지는 않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대세에 지장은 없을 거라고 솔직히 좀 섣불리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그전에 수없이 방송이라든 개인적으로 제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봅니다. 네. 자, 김혜경 씨의 법카 논란, 법인카드 논란이 더 문제가 많나 아니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더 문제가 많냐라고 물어보면 예.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상에. 다 자기 편이 옳다고 보거든요. 진보는 진보가, 네. 보수는 보수 쪽 후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중도층인데 중도층이나 20, 30대가 보기에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설왕설래하다가 저는 그냥 잦아들 거라고 봅니다. 과거 이 모든 악재들이 네거티브 요인들이 네. 지지율에는 별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오히려 이 네거티브를 세게 하는 쪽이 오히려 역효과를 맞았기 때문에 네. 악재가 나오면 네거티브 요인이 나오면 야 신난다 이게 찬스다라고 생각했다가는 착각인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 세게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 본인의 이제 정책, 민생 이거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거 여기에 훨씬 더 비중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포지티브 7, 네거티브 3을 비율로 대선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예. 중도층 흡수에 훨씬 유리하다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어떤지도 궁금한데 지금 오늘 국민의힘 원희룡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예. 대장동 관련 보고서 등 이제 버려진 문건을 확보를 했다. 예. 이 문건들은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결제 문서 등도 이제 다수 포함돼 있다 이렇게 예. 예고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그렇게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대장동 일타 강사가 뭐 특정 한 건을 이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을 여지가 있고 네. 또 분명히 이거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이긴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좀 고록스러운 있습니다. 그러나 예. 내용 파악, 입증 혹은 사법적 판결은 어차피 힘들고 또 대장동 문제는 이미 6개월 이상 너무나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왔기 때문에 결국 지지율이라든지 막판 대세에는 역시 큰 영향은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선 전까지 이제 진실이 밝혀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사안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표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진영들끼리 거죠? 갈라져 예. 있고 중도층은 저거를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결국 용두사비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을 방문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기 말에 국정 운영을 뭐 정상적으로 완수를 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예. 모범 답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선을 2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기 때는 일정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메시지 하나하나에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대통령은. 예. 본의 아니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근데 가뜩이나 요즘 호남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첩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 터에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뭐 엄청나게 대단한 행사는 아닌 거라고 근데 제가동인데 군산에 제가동인데 군산조선소 굳이 가서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을까? 저게 과연 크게 호남 사람 민주당의 결집이라든지 이 여권에 유리할까? 저는 그건 의문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렇게 해서 대통령 뭉치면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호남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략하고 뭔가 결집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시도되는 순간 바로 영남에서 TK에서 대구 경북에서 또 역작용으로 뭉치기 때문에 결코 여당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도 대통령께서는 발언 하나, 행보 하나에 상당히 신경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예, 그게 알겠습니다. 대통령 본인에게도 좋고 이재명 후보에게도 저는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대선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